네, 안녕하세요. 예, 사람들이 많이 빠졌네요. 역시 별로 관심이 없군요. 그죠? 네, 아니면 뒤 바깥에서 지금 부스에서 룰렛 아마 이벤트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데보션 관련된 부스에서. 그래서 아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말씀드리고, 이 103호가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들어오니까 이게 거의 2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조금 떨려요. 예. 오늘 저희 발표에 대한 내용은, 저희 주제는 데브렐 플랫폼 개발 여정. 예, 그래서 저 데브렐 플랫폼을 제가 근 2년 정도 지금 개발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발했던 제 그냥 경험을 공유해 드릴 거고, 사실 저희 오늘 행사 자체가 저희 오픈 인프라 데이잖아요. 그래서 인프라와 관련된 뭔가 그래도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 AWS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AWS로 과거에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했던 사례를 같이 조금 피트로 넣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SK텔레콤의 김상기라고 하고요. 저기 데보션이라는 데브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일들은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일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 전략부터 해서 프로세스, 그다음 제품 인증 이런 것들을 하다가 저희 SK텔레콤에 영입되면서 이제 사람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기술 엔지니어 생활 좀 이제 한 15년 정도 하다가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인재가 있지 않은 이상 그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제 깨닫고, 지금은 이런 좋은 인재를 저희 텔레콤에 영입시키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데보션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 HR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말씀드릴 발표 내용은 데보션이라는 플랫폼, 데브렐 플랫폼을 만들게 된 배경부터 왜 데브렐을 해야 하는지,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커뮤니티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오픈 인프라 데이도 커뮤니티 몇 개가 연합을 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행사잖아요. 이런 기술 커뮤니티가 기업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데브렐 플랫폼이 가져야 될 주요한 특징들, 이런 이제 데브렐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들에 대한 특징들을 좀 알아보고, 과거에 AWS로 이제 인프라를 변경했던 사례를 조금 간만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 쪽에는 저희 SK텔레콤의 데브렐 활동에 대한 계획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데브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들어보신 없으신가요? 있나요? 다행입니다. 이게 한 2년 전만 해도 거의 모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DR, 예전에 DR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크 에반젤리스트 이런 용어를 쓰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DR은 최근에 그 사태 때문에 그런지 조금 데브렐이라는 걸로 좀 이름 바꿔서 이제 설명하기 편하게 하자라고 해서 데브렐 플랫폼, 데브렐 활동이라고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정의 내린 건데, 결국은 이 데브렐이 하는 활동 자체가 어떤 일이냐면, 사용자 커뮤니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개발자 커뮤니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활동이에요. 연결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도 중요한데, 이 둘이 각각 놀아요. 각각 개발자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좀 부드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데브렐이라는 활동이 나오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HR이나 기업 문화 이런 조직들, 그다음 스타트업 조직들은 개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개발자 커뮤니티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커스하는 게 데브렐 활동의 좀 약간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이 둘을 연결하는 일을 전반적으로 데브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으로는 여기 제일 밑에 써 있어요. 회사가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과 생태계를 만드는 분야를 저희 이제 이 책에서는 데브렐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책 보신 분 계세요? 예. 제 얘기도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이나 뭐 IR, CR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죠? PR, 예. IR, PR은 저희 일반 고객들한테 그죠? 회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IR은 투자자들한테 홍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DR이라고 부르는, 데브렐, DR이라고 부르는 거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활동. 예. 어느 회사들은 뭐 테크 HR도 있고, 뭐 테크 PR 팀도 있고, 디벨로퍼 릴레이션 팀이라고 아예 명칭을 이렇게 하는 팀들도 있고 그래요, 기업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이제 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 HR이라는 곳에서 데브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데브렐 활동의 정의가, 저는 뭐 어떤 강연에 들어가든 제일 먼저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의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드린 게 해외랑 국내의 데브렐 활동에 좀 차이가 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데브렐 활동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해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IBM이나 MS 뭐 이런 데 보면 AWS부터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데브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크 엔지니어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약간 개발 쪽이기보다는 마케팅 부서에 가깝게 치중해서 데브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에 대한 개선을 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 데브렐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개발자 구인, 개발자가 찾기가 힘들고, 그죠? 우수한 인재를 뭔가 이렇게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데브렐 활동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개발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 만든 것도 그래서 개발 관련된 이런 커뮤니티에 이제 컨텐츠를 올릴 수 있게 기술 블로그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해서 보통 CTO 밑에 아니면 이제 HR 부서에 이제 채용과 연계해서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데브렐이 오신 거 아니죠? 여기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 그죠? 인프라 엔지니어들, 그죠? 개발자 분들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데브렐을 왜 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거라서 제가 장표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제 DT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입장에서 개발자를 많이 확보하는 게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는데 가장 필수 요소가 되다 보니까 DT나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브렐 활동을 하는 기업이 엄청 늘고 있고, 뭐 이런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개발자들이 이런 설문도 있었죠. 그래서 보통 동료나 개발 스택 환경, 성장 가능한 환경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하거나 회사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활동들을 같이 데브렐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를 뭐 모시려면 일, 비전, 문화를 다 바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훌륭한 개발 문화 체크리스트에 보니까 이 데브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참고가 있고, 그래서 개발자가 중요한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분야별 전문가들이 이제 자사의 이제 문화를 홍보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거는 이런 전문가들이 어느 기업이나 있거든요, 그죠? 있는데 이제 개발자분이 약간 소극적인 분들이 많아서 약간 제하에 숨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발굴해서 회사에 이렇게 PR 하는데 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저는 데브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분들을 텔레콤에는 많이 영입을 해서 또 같이 이런 것들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기업의 이미지 쇄신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렐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결국은 기업의 이미지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 커뮤니티, 테크 중심의 기술 커뮤니티가 갖는 가치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기업의 결국은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결국 외부에 있는 커뮤니티하고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 내부 안에서 커뮤니티를 키우게 되면 결국은 그게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커뮤니티는 약간 이제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외부 커뮤니티 쪽에서 이제 뭔가 활동을 하시다가 이런 행사가 있어서 신청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 그룹 중심의 소모임 뭐 이런 스터디를 하고 있고, 되게 중요한 게 외부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선점하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런 모임들을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운영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외부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내부 커뮤니티는 이제 내부의 이제 기업의 어떤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만들죠. 자생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HR 주도로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는 이런 걸 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면 이게 연결이 되어야 해요. 근데 그 연결을 데브렐이 하는 사람이 혼자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전문가를 두고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외부 커뮤니티의 운영진하는 활동이 또 기업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내부에 있는 이런 스터디 모임이나 역량 육성하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제 육성을 해서 이런 전문가라는 약간 타이틀을 주고 그분들을 통해서 데브렐 활동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게 저희 이제 방향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같이 기술 커뮤니티의 가치를 같이 높일 수 있다. 결국 그게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번 11월 달이었을 거예요. 1일 한 달 정도 됐는데, 저희 데보션이라는 사이트에서 기술 커뮤니티 가치를 주제로 이제 여러 가지 세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링크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그래서 데브렐 플랫폼의 특징이 뭐냐, 주요 기능이 어떤 거냐라는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러니까 저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 커뮤니티와 외부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전문가가 중간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티허브라고 하는 이름이 내부의 지식을 공유하는 오픈소스의 뭐 문제점이라든지 오픈소스 기반으로 약간 커뮤니티를 형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2년 정도 기업 내부에서 컨텐츠를 모으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같이 유대감을 형성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여기서 괜찮은 컨텐츠들을 외부에 이제 오픈하고 이제 외부 채용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조금 더 확대 적용을 한 게 현재의 데보션이라는 사이트의 운영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개발자에 대한 뭐 회사의 선택 기준이라든지 영입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와 같이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뭔가 커뮤니티가 있으면 이것들을 이제 뭐 보안적인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저희가 또 오픈소스나 이런 쪽은 생태계가 외부에 공개하고 서로 이제 성장하는 이런 그런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저희 플랫폼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데보션을 완전히 오픈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주요 특징을 좀 보여드리면 한 5가지 정도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 첫 번째 제일 가져야 될 특징이 뭐냐면, 데브렐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게 컨텐츠 확보예요. 근데 컨텐츠 확보라는 게 이제 이게 기술 블로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컨텐츠를 등록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기술 블로그를 내 사이트에다, 내 자기 기술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회사의 기술 블로그 사이트에 올린다는 건 되게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너 업무 바쁜데 뭐 블로그 올릴 시간이 어딨냐 뭐 이런 약간 시선도 있을 수 있고, 조직장에 따라서는 그런 게 오픈마인드가 없는 조직들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문화를 통해서 이런 개발자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통해서 내부의 커뮤니티를 잘 육성을 해야 되고, 이 내부의 글들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개발자 친화적인 글쓰기 방법이라든지 에디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이 그런 거예요. 저희는 마크다운 기반으로 해서 개발자들이 편리하게 이제 글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은 아니고 매월 이런 글들을 쓰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제공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게임피케이션 로셔로 해서 포인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내부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이 포인트를 쌓아서
특정 포인트가 올라가면 월별로 뭐 이제 뭐 도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포상을 하고 재미난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요. 예, 그래서 내부 개발자들 간에 이렇게 좀 교류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 컨텐츠들을 좀 만들고 자발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약간 문화 형성을 초반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커뮤니티를 잘 가꾸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시대가 그렇잖아요. 개인 개발자 이직도 많고 개인 퍼스널 브랜딩이 되게 중요한 시대이잖아요. 자기 퍼스널 브랜딩. 그래서 이제 데보션 자체도 운영하는 게 본인의 프로필을 외부에 공개를 해서 그 유명해질 수 있게 본인들이 이렇게 데보션에 글을 올리면 내 글들이 외부 네이버, 구글 이런 쪽에 잘 검색이 되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프로필을 통해서 자기의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문가 그룹들을 SK 그룹 내에서 전문가 그룹을 모집을 하고 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혜택들을 다양하게 주면서 이렇게 개인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이제 저희 이제 보면 메뉴에 전문가 뭐 이렇게 좀 약간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네. 그게 이제 다른 저희 기술 블로그 사이트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중심의 퍼스널 브랜딩과 글을 이제 브랜딩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미나 같은 걸 연중으로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통 개발자 컨퍼런스 하면 연말에 다 모아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크게. 그런 게 아니라 상시로 운영을 하면서 공개하고, 세미나 하실 분들을 이제 좀 편하게 저희는 줌으로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연중으로 이벤트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라는 게 사실 작성하는 게 이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데일리 방문을 할 수 있게 기술 블로그 사이트 자체가 약간 이렇게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뭐 테크 뉴스라든지 외부 블로그들을 크롤링하는 것들을 RPA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일리지 제도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이제 자주자주 들어오거나 뭔가 컨텐츠에 대한 것들을 그 기여를 하게 되면 이런 포인트 마일리지를 드리고 이런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을 교환해 갈 수 있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오늘도 아마 데보션 부스에서 이제 가입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로그인을 통해서 가입자를 확보하면 이 가입자 기반으로 뭔가 알림 메시지나 그다음에 이제 레터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계속 소식을 전하는 약간 PR성의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레 플랫폼이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이제 확장하기가 용이하고, 저희 같은 경우 이런 전략을 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벌써 20분이 다 흘렀네요. 오늘 저희 이제 인프라 쪽에 관련된 분이 많이 오셔서 제가 좀 준비한 건데, 이 데브레 플랫폼 자체가 저희가 이제 온프레미스로 초반에 개발을 했다가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때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처음에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그냥 옮겼어요. 온프레미스에 있는 뭐 톰캣, 뭐 DB,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옮겼더니 더 느리더라고요. AWS가 AWS인데 왜 이렇게 느려? 막 이렇게 해서 더 뭔가 빠르게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뭔가 이제 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좀 이제 낮추기 위해서 이제 했던 일은 그 뒤에 했던 일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넘겨놨더니 온프레미스에서 쓰던 약간 잔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웹서버, 와스 뭐 이렇게 같이 분리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놨더니 뭐 EC2에다가 이거 2개 올리고 뭐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AWS로 가면 AWS의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아주 중요한 CDN 서비스가 있어요. 아주 빠른. 근데 그 CDN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걸 뭐 웹을 또 그냥 또 만들어서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웹서버를 지우고 이제 바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와 와스를 연결해서 뭐 이렇게 속도를 좀 증대를 했고, 그다음에 내부에 예전에 나스에다 연결해서 파일 서버를 썼었거든요. 그 파일 서버도 사실은 온프레미스의 잔재예요. 저희 이제 AWS에 보면 S3라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EFS를 제거를 한 다음에 S3로 바로 업로드를 해서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하나씩 바꿔나가야 돼요.
근데 이걸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인프라를 계속 만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 스스로가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공유를 드렸고,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조금 공유 드렸습니다. 저희 플랫폼 자체도 개발할 때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AWS로 가니까 모니터링 관련돼서 좀 좋은 툴들을 회사에서 제공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독이라는 걸 써요. 그러면 이제 AWS에 있는 모든 자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주 편하게, 아주 편한 세팅으로 한 번에 되더라고요. 이걸 또 과거에는 막 이것저것 깔고 뭐 프로메테우스부터 해서 로깅하는 시스템 이런 거 다 깔았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쓰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좋아졌다. AWS로 가면서. 그래서 클라우드로 만약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인프라 관점에서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비예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노트북 들고 다니시는 분도 많지만 대부분 모바일 세대들, 모바일로 모든 걸 하는 지금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사용자도 많이 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웹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앱을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요새 MZ들 보면, 제가 MZ가 아니에요, 사실. MZ 세대들을 보니까 진짜 많이 폰으로 모든 걸 다 하더라고요. 뭐 사진 편집도 다 폰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 블로그 사이트가 외부에 있는 것들을 다 보면 그냥 웹 기반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좀 차별화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앱을 만들었고, 이 앱도 iOS, 안드로이드가 다 겸용으로 할 수 있게 저희 플로터 3.0 기반으로 만들어서 동시에 배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변 확대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기술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 더 개발 아닌 분들도 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약간 커뮤니티 기반으로 소셜 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학생들도 좀 신규 유입시키고 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한 게 지금 현재 데보션 앱이고요. 지금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이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제별 커뮤니티라고 해서 개발자 이야기를 좀 건설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좀 유도해서 카테고리화 했어요. 그래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 11월 말까지 이벤트 들 많이 올려주시면 20개 이상 글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에어팟 프로 이번에 나온 거 또 추첨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시 조금 넘었네요. 그죠?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 이제 향후 계획이에요. 데보션과 함께 저희는 이런 8가지 카테고리로 데브렐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테크 세미나, 강연 이런 것들 주관을 하고 있고, 데보션 전문가라고 부르는 데보션 마스터와 그다음 대학생들, 테크 인플루언서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을 연결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콘텐츠 마케팅 데보션 기반으로 하고 있고, 동아리나 공공기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커뮤니티들, 행사들 후원을 하면서 오늘도 후원 겸 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캠퍼스 리크루팅, 오프라인 시대가 오면 이제 또 캠리가 살아날 거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보션 전문가들과 학교에 찾아가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할 거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영입을 위한 코딩 경연 대회, 그다음에 성장형 커뮤니티라고 해서 저희가 스터디 모임 이런 것들을 외부에 있는 개발자 분들하고 같이 저희 SK 그룹의 훌륭한 개발자들이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설명이었고요. 저희 이제 Q&A 시간을 좀 갖는데, 일단 이메일로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친절하게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나 저희 데브렐 플랫폼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조금 몇 가지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